월과채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잡채를 대신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잡채의 일종으로 당면 대신 찹쌀 붓구미를 만들어서 넣고 전체적인 양념은 새콤달콤하게 해서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궈줍니다. 월과는 중국 월나라에서 온 참외과의 채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바로 어리고 연한 호박, 즉 애호박을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월과채란 음식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호박을 반으로 잘라 가운데 속을 도려내고 곱게 채썬 모양이 꼭 초승달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어요. 이 경우에 발음은 같은 월과채여도 한자로는 달월을 쓰는 월과채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썹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제 음식을 만들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되는 재료가 애호박인데요. 애호박은 2분의 1개, 소고기는 살코기, 우둔살, 다진 것으로 50g, 표고버섯 1개, 느타리버섯 80g, 홍고추 2분의 1개, 달걀 1개, 그리고 찹쌀가루 1컵입니다. 양념으로는 간장, 설탕, 참기름, 후추, 식용유, 지금 참기름처럼 보이지만 식초예요. 깨, 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 양념으로 준비합니다. 음식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 참고하세요. 재료를 손질하기에 앞서 오늘 끓는 물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을 먼저 가스에 올려놓고 재료 손질 준비할게요. 도마 위에 냄비를 놓을 때는 키친타올을 깔고 올려놔야 도마가 오염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재료인 애호박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서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초승달 모양이라기보단 이 눈썹 모양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완성된 모습 보면 아마 어떤 모양인지 아실 겁니다. 계량 스푼, 작은술 부분이에요. 스푼을 이용해서 이 C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건데 칼로 V자 모양을 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긁게 되면 모양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렇게 눈썹 모양이 잘 나요. 그리고 C 부분은 요리를 할 때도 이 C 부분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요리 할 때도 C 부분은 제거를 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 호박이 너무 물컹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호박의 단면이 꼭 웃는 모양처럼 되어 있죠. 여기 조금 거친 면들을 이제 숟가락으로 한 번 더 이제 긁어내면 좀 더 부드럽게 둥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호박은 살이 부드럽고 연해서 꼭 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긁어내거나 도려내도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려내도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 잘 긁어내면 눈썹 모양처럼 둥그렇고 부드러운 모양이 됩니다. 손질된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잘라줍니다. 잘라진 단면을 보면 꼭 눈썹 모양 아니면 웃는 모양 이걸 자르다 보면 뭔가 웃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잘라진 애호박은 소금 한 작은술을 넣고 절여줍니다. 소금에 절여진 애호박은 나중에 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물기는 꼭 짜서 애호박을 한번 볶아줄 거예요. 애호박이 절여지는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물을 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데칠 재료 느타리버섯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길이대로 길게 쭉쭉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줄 건데요. 물이 끓고 있을 때 하나 더 손질할 게 있습니다. 바로 찹쌀가루를 반죽할 건데요. 찹쌀가루는 밀가루와 달리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줍니다. 지금 찹쌀가루는 100g, 그러니까 한 컵인데요. 여기에서 2큰술 정도는 덜어내서 나중에 덧가루라던가 혹시 질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큰술 정도를 덜어냅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 그러니까 팔팔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2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언제나 가루 종류를 반죽할 때는 물 조절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팔팔 끓고 있는 뜨거운 물 2큰술을 먼저 넣고 반죽을 익혀줍니다. 쌀가루는 밀가루와 다르게 차가운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반죽하는데요. 이것을 익반죽이라고 합니다.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찬물을 넣어도 가루들이 잘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지만 쌀가루에는 글루텐 성분이 없어서 찬물을 넣으면 한 덩어리로 잘 반죽이 안 되고 뚝뚝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익은 밥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쌀가루도 먼저 익힌 반죽을 이용해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할 때보다는 손에 조금 잘 달라붙을 수 있기는 해요. 처음에 젓가락으로 잘 저어준 다음에 반죽을 만져도 조금 묻게 되기 때문에 아까 남겨놓은 덧가루를 이용해서 손에 묻혀가면서 묻어있는 반죽도 조금 떼어서 같이 반죽을 해줍니다. 밑에 남아있는 날가루들도 덩어리로 잘 뭉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반죽이 너무 뻑뻑하면 뜨거운 물을 살짝 더 추가를 해주고요. 만약에 반죽이 질다 그러면 덧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반죽이 적당하게 잘 돼야 됩니다. 반죽이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지면 조금 더 손에 놓고 쪼물쪼물 치대서 안에 있는 공기층을 빼줍니다. 나중에 반죽할 때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덧가루를 조금 남겨두시고 이 반죽도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넣고 숙성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끓고 있는 물에 느타리 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졸아들지 않도록 반죽하는 동안 뚜껑을 덮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버섯 종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데치지 않고 뜨거운 기운이 들어갔을 정도로 해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바로 체에 받쳐서 찬물로 씻어주세요. 차갑게 식은 버섯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둡니다. 나중에 양념이 배일 때 물기가 있으면 양념이 잘 배이지 않기 때문에 물기를 최대한 잘 짜주십시오. 월가채의 색을 살려줄 홍고추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홍고추는 반개가 주어질 건데 윗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밑에 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잘 제거해 주시고요. 4cm 정도 길이로 길이를 재단해 주세요. 안에 씨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고추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폈을 때 조금 삐뚤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한 0.23cm 더 길게 자른 후에 널쩍하게 펴서 길이 재단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의 부분에 보면은 껍데기 부분과 이제 안에 과육 부분이 있는데 껍데기 부분으로 썰게 되면 잘 안 썰려요. 그래서 과육 부분으로 썰어 주십시오.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채 썰 때는 항상 포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채를 썰어야 곱게 채를 썰 수가 있어요. 고기는 다져서 온 고기긴 하지만 조금 더 칼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은 간장으로 양념을 합니다. 고기가 50g이고 버섯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간장 2 작은술로 기준을 잡고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간장이 2작은술이니까 설탕은 1작은술, 그리고 다진 파, 설탕과 동량 1작은술,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파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깨도 마늘과 동량, 참기름 마늘과 동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 넣어서 잘 저어주십시오. 설탕이 녹을 정도로 잘 저어준 뒤에 고기에 양념을 3분의 2 넣어주고 3분의 1 정도의 양념에 표고버섯을 잘 버무려 줍니다. 고기 양념이 잘 배이면 이제 지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잘 분류를 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에 모두 조금씩 소금 간을 합니다. 안에 있는 흰자나 노른자 안에 알끈이가 있는 것들은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흰자는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품을 잘 제거하고, 또 흰자 1큰술 분량을 노른자에 넣어서 흰자와 노른자의 양을 맞춰줍니다. 노른자에 들어간 흰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세요. 자, 이제 지단이 준비되면 후라이팬에 올려놓을 재료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요. 지단을 하기 직전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반죽을 먼저 지지고 그 다음에 지단하고 그 다음에 야채, 버섯, 고기 순으로 볶아줘야 후라이팬을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숙성된 반죽은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 질거나 혹시 너무 뻑뻑하거나 그러면 덧가루를 추가하거나 물을 추가하면서 반죽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도마에서 밀어버리게 되면 도마에 잘 붙어서 잘 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봉지 안에 넣은 상태로 반죽을 밀어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가위로 한쪽 면을 잘라줬잖아요. 나중에 이 반죽이 비닐 안에 꽉 차게 되면 가위로 뜯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반죽을 밀어 펴주는 거예요. 반죽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닐을 잘 접어가면서 좀 각이진 모양으로 밀어 펴줘야 나중에 자를 때 버리는 부분이 적습니다. 두께가 고르고 얇게 잘 펴졌으면 이 비닐을 벗겨내는데 한쪽 부분을 잘 펼쳐내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을 때는 반대쪽 비닐에다가 뒤집은 상태에서 엎어놓고 반죽을 빼주면 됩니다. 후라이팬을 달궈 주시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에 찹쌀 반죽을 지져 줄 거예요.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찹쌀 반죽이 잘 붙지 않습니다. 대신에 뒤집기를 해야 할 나무 주걱에 붙을 수가 있어서 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나무 주걱에 물을 묻혀가면서 반죽을 뒤집어 줍니다. 반죽의 밑에 면이 잘 익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붙고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고 뒤집기를 할 때 한 번 더 나무 주걱에 물을 조금 묻혀가면서 뒤집어 주십시오. 혹시 예전에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화전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찹쌀 반죽은 빚었을 때 익으면서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나무 주걱으로 퉁퉁퉁퉁 두드리면서 안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렇게 조금 막아주고 때려주면서 좀 더 반죽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익기 전에는 나무 주걱에 잘 달라붙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주걱에 물을 잘 묻혀가면서 두드려줘야 반죽이 나무 주걱에 달라붙지 않아요. 찹쌀 반죽을 꺼낼 때 접시에 설탕을 조금 뿌리게 되면 나중에 밑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달라붙게 되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찹쌀 반죽이 다 익으면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 유지한 상태에서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지단 그리고 노란 지단, 황백 지단을 붙일게요. 오늘 이 황백 지단은 채썰기 위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길쭉하게 한 4cm 길이 폭을 유지하면서 지단을 지져주세요. 지단이 다 지져지면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다시 이제 야채를 볶을 겁니다. 불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식용유를 둘러주세요. 먼저 채 썬 고추,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살짝 볶아주세요. 후라이팬에 고추색이 살짝 묻어 있을 수 있으니 키친타올로 잘 닦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식용유를 두르고 이번에는 애호박을 볶아줄 건데요. 애호박은 소금에 절여지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키친타올에 놓고서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해 주세요. 애호박이 절여져 있지 않으면 꽉 짰을 때 부서질 수 있는데 소금에 잘 절여졌다면 꽉 짜도 애호박이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불에서 소리가 나게끔 볶아주세요. 지금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 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잘 볶아지면 접시에 꺼내 넣어서 펼쳐서 식혀주세요. 다음은 느타리 버섯을 볶아줄 건데요. 느타리 버섯을 볶을 때는 소금과 다진 파 2분의 1 작은술, 다진 마늘은 파의 절반, 그리고 깨를 좀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볶아줄 겁니다. 볶아주는 정도는 버섯에 수분이 날아가고 다진 파, 마늘이 익을 정도로 소금 간이 안으로 잘 배일 수 있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둘러줘서 불을 끄고 마무리를 합니다. 넓은 접시에 버섯을 펼쳐서 넣어서 식혀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식용유를 두르고 표고버섯과 소고기 다진 것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볶을 때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간장 양념이 안에 잘 배일 수 있을 정도까지 잘 볶아주세요. 다진 고기를 볶을 때도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고 다진 고기를 볶을 때는 나무 젓가락이 아니라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볶아줍니다. 칼로 잘 다졌지만 지금 또 덩어리로 뭉쳐져 있을 때 볶아주게 되면 그 덩어리가 그대로 익으면서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주걱 넓은 면으로 먼저 눌러주면서 볶다가 기가 어느 정도 있고 수분이 나오면 칼 끝 부분으로 좀 더 다시 한번 다진다 생각하면서 나무주걱 끝으로 다져줍니다. 다 볶은 고기는 넓은 접시에 펼쳐서 넣어주세요. 모든 재료들이 다 식은 다음에 양념장을 끼얹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이 식는 동안 찹쌀 반죽과 지단을 손질합니다. 지져진 찹쌀 반죽을 접시에 놓을 때 설탕을 뿌리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데 저는 아까 설탕을 뿌리지 않아서 조금 달라붙었죠. 잘 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묻혀줍니다. 너무 질었을 때는 이 방법도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물을 묻히면서 떼주게 되면 훨씬 더 잘 떼질 수 있습니다. 잘 떼진 반죽은 한쪽 면이 좀 끈적한 부분이 있고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 부분을 밑면으로 해서 칼로 잘라줘야 도마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위에 끈적한 부분도 손에 손질을 하면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참기름을 조금 발라주면서 달라붙는 것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칼에도 참기름을 조금 발라줘서 칼에 달라붙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자르는 단면에 또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기름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물을 칼에 묻혀주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재단하는 길이는 5cm 길이로 해주시고요. 폭은 1.5cm로 간격을 맞춰줍니다.
떡을 자르면서 바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의 떡이 있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사방향으로 떡을 놓아줍니다. 떡이 손에 자꾸 달라붙는데요. 손에 물을 살짝 묻혀가면서 작업을 하면 떡이 손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십자 모양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떡을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십자가 모양보다는 시계 모양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시계 12시, 3시, 6시, 9시 방면인데 그 사이사이에 뭐 2시, 5시, 7시, 뭐 11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를 맞춰줬다면 이제는 바깥쪽으로 동그라미 모양이 조금 생겨날 수 있게 그 간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떡을 사이사이에 채워 놔주세요. 가운데 부분은 조금 울퉁불퉁한데 어차피 이 부분에는 야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안 모양보다는 가장자리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단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단 흰자와 노른자, 황백지단은 길이 4cm로 채 썰어서 채고명을 올릴 겁니다. 지단을 채 썰 때는 앞으로 밀어 썰기가 아니라 위아래에서 뚝뚝뚝뚝 썰기를 해야 채고명이 가지런하게 나옵니다. 노른자까지 곱게 채 썰어주면 가지런하게 놓고 양쪽 끝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채소들을 전체적으로 버무려 줄 양념장이 필요합니다. 초간장 양념인데요. 간장, 설탕, 식초, 물을 1대1대1의 비율로 놔줄 겁니다. 설탕 1큰술을 먼저 계량하고 그 다음에 액체 종류의 양념들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고 이제 모든 야채에 전체적으로 간을 해줍니다. 양념장은 마지막 1큰술이 남을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부어서 양념장에 잘 버무려 줍니다. 찹쌀 볶음이를 놓아준 접시에 이제 채소들을 골고루 섞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모양의 나물들이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느 한 군데 다 뭉쳐져 있지 않게 올려주시고 위로 쌓아 올릴 때 위로 얹어서 올리는데 위를 올린 뒤에 살짝 평평하게 하고 또 올린 뒤에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홍고추나 이런 초록색 애호박이 색깔이 뭉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면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고요. 또 느타리 버섯이 조금 뾰족뾰족 삐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다듬고 정리해서 깔끔하게 세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단 얹을 자리를 평평하게 다져줍니다. 지단은 흰자와 노른자가 골고루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잘 잡고 올려놓아서
또 평평하게 젓가락으로 눌러서 조금 다져줍니다. 고명은 음식이 다 뒤덮여지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질 정도로만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한 큰술 남겨뒀던 양념장을 끼얹어서 국물이 조금 밑에 깔리도록, 그리고 찹쌀 전병이나 채소들이 촉촉해 보일 수 있게 양념장을 끼얹어 주세요. 새콤달콤한 양념의 맛과 채소들이 씹히는 맛, 그리고 쫀득한 찹쌀 볶음이에 씹히는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우러지는 월가채 완성했습니다.